네, 안녕하세요. 수익마실 플러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보았습니다. 자, 봄을 맞아 시원한 봄비도 내리고 미세먼지도 싹 씻겨 내려가 주면 좋겠고 고민도 싹 씻겨 내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알찬 강의뿐만 아니라 생방송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는 2부 시간입니다. 자, 전화상담, 문자상담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상담 방법은요. 서울번호 02-786-1023번입니다. 이 번호로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문자상담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1899-5086번입니다. 이 번호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문자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노란토 채팅방에 수익만세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 전문가님들과 보다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익만세 플러스 2부 출발을 해보도록 하기 전에 우리 2부에서는 우리 새로운 전문가님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잠시 깜빡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수 전문가입니다. 이번 한 주도 매매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혹시나 계좌를 괴롭히는 종목이 있다면 제가 깔끔하고 정확하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지수 전문가님과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수익마실 플러스 2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 도와드릴게요. 포스코 케미칼 매수가는 15만 8천 원입니다. 이 종목이랑요. 다음 종목은 이 종목 도와드릴게요. 적풍 전문가님, 시그네틱스를 너무 고점에 매수하셨대요. 1,800원. 자, 15% 매수하셨다고 하시네요. 자, 먼저 우리 포스코 케미칼은 박지수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세요. 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 기업이죠.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LG전자랑 SK이노베이션의 소송이라든지 폭스바겐 이슈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성장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 매출 비중이 과거에는 한 7% 정도에 그쳤었는데 지금은 거의 40%까지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 또한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보더라도 고점에서 너무 많이 상승폭이 컸었는데 사실 상승폭에 비해서 하락폭이 조금 무난하죠. 그래서 지금 이 61선 지지받고 한번 반등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고점 이상까지 충분히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 12만 2천 원 구간대로 잡아드릴 거고요. 충분히 목표가는 그 정고점 이상까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살펴봤고요. 이어서 시그네틱스 이 종목은 적풍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자, 시그네틱스 하면은 이제 반도체 쪽이죠. 시스템 반도체 이쪽인데 요즘에 좀 주가가 많이 내리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왜 내리는지는 아마 재무제표를 보셨으면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볼게요. 지금 재무제표 상태를 보면은 이 회사의 이제 연결 기준 실적을 봤을 때 2018년도도 적자, 19년도는 적자가 더 커졌고요. 20년도에는 적자 폭이 좀 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안 좋아요. 지금 반도체주들의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뭐 이런 중소기업이랑 좀 차이별은 좀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반도체주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대부분 다 추종하고 있습니다.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1월 달에 신고가, 지금 3월까지 조정. 그래서 반도체 업황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좀 쉬어가는 중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시그네틱스의 주가를 봤을 때 1,800원대 샀었으면은 많이 높은 자리에 사신 게 맞아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굉장히 비싼 자리에 사신 거고 이런 자리에서는 어떻게 거래하시는 거냐면 말 그대로 단타입니다. 그냥 한 5분, 10분 안에 들어가서 짧게 수익 내거나 짧게 손절하거나 아마 그렇게 들어가셨다가 잘 가니까 또 한 번 더 볼까?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무조건 단타로만 대응하셔야 되는 구간이고 이제 단타로 샀다가 바로 안 가면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간이 지났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냐면
반도체라는 걸 요즘에 그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품귀 현상이라는 말이 진짜 많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뭐 비메모리 반도체 마찬가지예요.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자동차도 못 만들고 뭐 아무것도 못 한대요 지금. 언제까지? 올해 말까지. 뭐 심하면 내년까지. 이거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시그네틱스라는 종목도 결국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건 저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의 상황은 실적이 좋아지기 전까지 또는 삼성전자가 반등하기 전까지는 좀 정체된 흐름을 보일 수 있어요. 이 회사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호재가 나오기 전까진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전략을 하나 드리자면은 그나마 다행이신 게 뭐냐면 비중이 아까 15%라고 제가 본 것 같아요. 15% 비중이시면 정말 다행이시고 50%를 갖고 계시면 정말 이거 힘들어요. 15%밖에 안 갖고 계시니까 만약이라도 주가가 요번에 빠르게 반등하지 못하고 제가 여기 선호를 그려드린 1,200원에서 1,000원 사이까지 혹시 밀린다면 그 사이에서는 한 5% 정도만 한번 더 사보시죠. 그렇게 하면 비중이 20% 정도 되실 거잖아요. 대신 단가는 1,800원에서 뚝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단가를 좀 조정을 하신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반도체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반도체 수요 많이 좋은 상태니까 주가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라 보기 때문에 나중에 1,600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단가 낮춰놨으니까 뭐 운 좋으면 수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손실을 줄일 수도 있겠죠. 1,600원 위부터 분할 매도한다고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1,000원이나 1,200원 사이까지 밀리면은 추가 매수 소폭 소량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냥 1,800원까지 버티시면은 너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단가 조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언제부터 판다? 1,600원부터 분할 매도 들어간다. 이렇게 대응하시면은 저는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을 이어가 봤고요. 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시는데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결 잘 되셨고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YJM 게임즈요. 자,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2,275원이고요. 네. 25% 정도 돼요. 네, 확인 감사합니다. 자, YJN 게임즈고요. 2,275원에 25% 말씀해 주신 거 맞으시죠? 네, 자, 이 종목은 적품 전문가님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YJM 게임즈 언제쯤 사셨나요? 실은 3년 전에 네네. 3,200원대에 네네. 샀었어요. 그러다가 아. 최근에 반등이 보일 것 같아서 실은 낮추셨군요. 물타기를 최근에 해서 낮춘 금액이에요. 일단 잘 사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고 그래도 오래 기다리셨네요, 오랫동안. 네. 그래도 안 팔고 가지고 계셨으니까 그래도 벌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겠죠.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근데 2,700원 갔을 때 그때는 수익이시지 않으셨었나요, 그러면? 아니요, 그 이후에 못 샀어요. 이후에 사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왜냐면 저도 이 MTN 방송에서 YJ MKM즈를 추천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네. 이제 지지난달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때 드렸던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황이고 YJ MKM즈가 이제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네. 게임 회사. 그리고 네. 어떤 게임을 주력을 하고 있냐면 요즘 항상 많이 나오고 있는 VR 이런 네.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이고 중국 쪽으로 원래 잘 되려고 하다가 한알령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피해본 회사 중에 하나예요. 중국 쪽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네. 이제 이 회사가 갈 만한 내용이 없었는데 그 2월 달에 왜 급등을 했느냐. 바로 이 메타버스라는 얘기가 갑자기 나오게 되면서 메타버스 수혜주로 좀 올라가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 지금 원래 이제 뭐 기술주 같은 것도 좀 가다가 최근 네. 들어가지고 게임사까지는 좀 부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메타버스 시장 자체가 뭐 1,700조라고 하는데 뭐 이게 사실 상상이 잘 안 되는 규모죠. 그래서 앞으로 메타버스라는 말은 저는 올해 들어서 처음 들었거든요. 그 전에 없던 말이잖아요. 그만큼 네. 어떤 신산업이고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도 되고 아까 제가 그래서 잘 사셨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대신 이제 너무 일찍 사신 거죠. 너무 선취매를 빨리 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회사에 대해서 좀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일단 메타버스 관련주라는 것 자체로는 일단 좋다. 근데 주가가 최근에 왜 못 갔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실적이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실적이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순이익 매면 적자죠. 이 상태로 계속 오래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시겠지만 상장 폐지로 갈 수도 있어요.
다행히 올해는 어떻게 넘겼다고 치지만 내년은 또 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내년에는 진짜 내년에도 올해 실적이 적자가 나서 내년에 실적 발표 때 또다시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면은 회사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팔고 나간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 종목을 제가 예전에 추천했을 때 왜 좋게 봤냐면은 이 회사의 그 지분을 보시면은 2대 주주가 넷마블이에요. 넷마블이라는 회사는 우리나라 뭐 3N이라고 부르잖아요. N자로 시작하는 뭐 3대 기업인데 넷마블의 주가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정체가 좀 있었어요. 작년 9월에 한번 대지세 한번 되고 그 다음까지 계속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다시 좀 올라가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넷마블의 그런 어떤 상승 기조에 같이 맞물릴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봐서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회 줄 때 파는 종목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메타버스라는 이슈가 지금 뭐 네이버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에서도 이번에 메타버스에 진출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초창기 테마이기 때문에 한번 올해 안은 시세를 한번 노려봐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제 실적이 올해 흑자가 나와가지고 내년에 좋아진다고 하면은 저는 주가는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적이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주가가 얼마만큼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 현재 구간에서 위쪽으로 한번 시세를 낸다고 하면 한 3,500원 구간까지는 그렇게 어떤 막힐 만한 구간들이 없는 상태예요. 한 3,500원까지는 저는 충분히 오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를 일단 뭐 최고 맥시멈 구간으로 잡아두시고 오르는 구간에서 지금 수익 구간이 좀만 더 올라가면 수익이시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네. 상태로는 나쁠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구간에서 수익이시면은 조금씩 청산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고 만약이라도 주가가 2,000원 밑으로 빠진다면 저는 추가 매수도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혹시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시죠? 지금 25%예요. 25%요? 그럼 안 사는 게 낫겠네요. 네, 더 좋은 게 많기 때문에 만약에 한 네. 10%대면 좀 더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냥 요거는 수익 나실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 하시면서 어디까지 보시냐 한 3,500원 정도까지 좀 올해 연말까지 우상향 보시면서 분할 매도 쪼개시면서 파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공개 방송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연결 도와드렸고요. 또 문자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창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종목 도와드릴게요. 케어랩스고요. 1,850원의 10% 비중입니다. 이 종목이랑요. 다음 종목은 적풍님 안녕하세요. 제가 가진 종목은 테라사이언스고 2,660원의 20%입니다. 이 종목 도와드릴게요. 먼저 AD칩스입니다. 먼저 케어랩스네요. 케어랩스 지수 우리 박지수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케어랩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최초로 모바일 백신 여권을 도입한다는 소식 때문에 조금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죠. 대표적으로 백신 여권 관련주라고 묶이기도 하는데 사실 이 백신 여권이라는 걸 제외하고라도 이제 굿닥이라든지 바비톡 같은 원래 하고 있던 플랫폼 사업들이 워낙 좀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백신 여권 관련주 약간 테마성을 좀 띠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커진 종목이기도 하죠. 차트를 한번 보시면 18,85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많이 빠지실 줄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지금 매수가를 보니까 한 60일선 근처까지 조금 늘려준다면 추가 매수 통해서 단가 조절을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백신 여권이라는 이 재료가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평균 단가 조절하셔서 매수가 근처에서도 한 번 더 매수하셔서 충분히 정고점 이상까지 수익 실현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케어랩스 살펴봤고요. 다음은 테라사이언스입니다. 이 종목은 적풍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테라사이언스 보니까 매수가가 조금 높으신 것 같아요. 2,600원대면은 지난 1월 달에 가장 높았던 구간이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사셔도 돼요. 사셔도 되는데 저런 자리는 단타하는 자리지 장투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타 들어갔다가 물리셔서 못 빠져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테라사이언스도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못 가고 있는 이유가
뭐 삼성전자도 못 가는데 얘가 못 가는 게 이상하진 않아요. 근데 못 가는 이유를 조금 제가 살펴보면은 항상 보면 이거예요. 항상 보면 실적이 항상 발목을 잡습니다. 이 회사는 2019년도에도 적자였고 20년도도 적자예요. 근데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뭐 영업이익 적자폭이 좀 줄었다는 건데 당기순이익, 진짜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적자폭이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 재무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다음 달 4월 되면은 이제 실적들이 하나둘씩 나오게 됩니다. 당장 4월 첫째 쯤 하더라도 삼성전자 실적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실적을 주로 봐야 되는 시기가 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저는 하락했다고 보고 있고 매수하신 타이밍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여기 현재 구가 1,800원까지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버텨준다면은 반등이 나오긴 할 것 같은데 매수하신 가격까지 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럼 이 회사를 봤을 때 장기 투자로 보게 되면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장기 투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리튬 2차 전지용 음극재 제조, 2차 전지 재료가 하나 있고요. 부동산 개발도 하고 있대요. 임대업도 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도 하고 있는 그런 자회사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고압용 유압 관 이음수에 뭐 굴삭기 관련 테마도 있고요. 뭐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최근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뭐 LED 사업 진출한다는 얘기까지 하는 거 보니까 사업들이 너무 많은 거 보니까 뭐 이게 문어발이 다 잘 되면 좋겠지만 문어발을 왜 하겠습니까? 본업이 잘 안 되니까 활로를 찾는 거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하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주가는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은 이제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 것 같냐면 현재 구간이 1,825원인데 여기서 조금만 좀 버텨준다면은 대략 한 뭐 2,2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자연스럽게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2,200원에서 2,700원까지 요 과거에 과열됐던 구간 이 과열 구간에는 우리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물려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를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2,200원 위부터는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지금은 바닥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십니다. 받아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LG 칩스를요, 1,650원에 30%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종목 확인 감사합니다. 자, 이 종목은 우리 적풍 전문가님 바로 연결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 바로 연결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AD칩스는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 1,650원이면 최근에 사신 거죠? 네네, 한 2주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딱 좋았어요. 안 그래도 그때 막 주가 올라가면서 막 상한가 갈 것 같고 그때 딱 많이 사셨을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좀 처졌어요. 가다가 약간 멈춰있는 상태인데 혹시 이 종목 단기 투자로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 장기 투자로 들어가신 건가요? 그냥 단기로 한번 들어가. 단기로 갔다가 좀 밀려있는 네네. 상태.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해 있어서 좀 하나 이슈가 하나 있는 게 전 세계 반도체의 탑 클래스 중에 하나인 인텔에서 이번에 이제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며칠 전에 있었어요. 이 파운드리가 뭐냐면 이제 수주를 받아서 생산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원래 이 파운드리는 대만 회사랑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제일 잘하고 있는 분야였어요. 근데 인텔이 거기까지 진출한다고 하니까 다른 기업들이 지금 위기감을 느끼면서 주가를 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LG칩스도 저는 그거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기적인 이벤트일 뿐이고 아까 다른 분 제가 상담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라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품귀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폭증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주가 네네. 상승에는 저는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는 봐요. 근데 지금 반도체주 중에서 좀 잘 가는 거랑 못 가는 거의 차이를 좀 찾아보면은 역시 이것도 실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잠깐만 요거 화면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매수하신 가격 이런 거 나쁘지 않아요. 다 나쁘지 않은데 재무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죠. 계속 적자만 나오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투자를 하시면서도 장기 투자를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는 종목이에요. 물론 주가는 잘 갈 수는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마음 편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언제 뭔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현재 상황은 말씀하신 대로 단기 투자로만 들어가야 되는 구간에 들어가신 거고 지금은 좀 빠져서 상담을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저는 매수하신 금액까지는 충분히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매수하신 비중이 조금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 주가에서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다음 주에 갑자기 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빠질 수도 있잖아요. 빠지게 된다면은 정말 뭐 최악의 상황으로 가정하면은 1,000원까지도 밀렸다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매수하신 금액인 1,650원 뭐 그 근처까지는 상승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이고 1,650원에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항상 이제 제 걱정하는 구간들 이 과열 구간이 항상 걱정이에요.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빠져나오려면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구간이 대략 한 뭐 1,800원부터 진행이 되니까 이거는 좀 목표가를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이 이 구간이긴 한데 이미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 드리진 않겠고요. 빠지더라도 좀 버텨보시고 반도체 업종 괜찮으니까 홀딩 한번 해보시고 매수하신 구간을 넘어서 한 1,800원까지는 무난하다. 근데 1,800원 위쪽은 물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한 1,800원을 목표가 삼고 요거는 보유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단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1,475원이 종가인데 빠지기 시작하면은 일시적으로 좀 출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단기로 들어간 게 장기간 굉장히 오랫동안 물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다른 자금으로 뭔가 다른 종목들 더 충분히 융통할 수 있다고 하면은 기다려 보시는 걸 추천하겠지만 다른 종목들도 이미 종목들 많이 들어가 있어서 현금 여력이 너무 없다. 그러시면은 저는 1,4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1,400원 물론 손실이 굉장히 크시겠지만 1,400원을 깨지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더 큰 충격으로 잠깐은 올 수 있어요. 그때는 비중을 다 팔지 마시고 한 뭐 10% 정도라도 줄여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그거 가지고 좋은 종목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그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전화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또 문자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창 바로 열어봤습니다. 이 종목 만도 도와드리고요. 7180원에 15%입니다. 자, 이 종목이랑요. 다음은 위에 있는 테크윙 이 종목 매수가는 19,500원에 비중 20%. 자, 이 종목 도와드릴게요. 먼저 만도는 박지수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세요. 네, 만도 718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이쯤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상승할 때 매수를 하셨는지 하락할 때 매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이죠. 사실 이런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작년 3월달부터 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2021년에는 그렇게까지 주가 퍼포먼스가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율주행 관련 그리고 또 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폭스바겐 통해서 1.4조짜리 이제 수주까지 받았죠. 엄청난 호재가 있는 만큼 조만간 한 번 더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과거에 2020년 정도의 상승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좀 천천히 갈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좀 길게 봤을 때 성장성은 워낙 문제가 없는 기업이고 2020년도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기 때문에 전고점 이상까지 충분히 좀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만도 도와드렸고요. 다음은 테크윙 이 종목은 적풍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자, 매수가 19,000원대면은 이제 약간 수익 중이 계시는 것 같고요. 비중 20%면은 뭐 무난합니다. 적절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매수가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아마 좀 아쉬워하셨을 것 같아요. 중간에 1월달 중순에 수익이 좀 많이 났던 구간도 있었기 때문에 자, 이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장비지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이 업황이라는 게 대부분 따라가요. 대부분 따라가는데 좀 전에 봤던 제가 상담드렸던 반도체주들에 비해서 뭔가 차트도 그렇고 주가 흐름도 그렇고 더 양호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실적이에요. 좀 전에 봤던 거는 이제 반도체 업황에 포함되는 종목들이긴 한데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면 이 회사는 매년 흑자예요. 심지어 거기다가 작년 2020년도 실적이 최근 2년 동안 실적보다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회사 주가가 빠질 듯 하면서도 계속 우상향으로 가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적도 좋고 반도체 업황도 충분히 기대될 만한 상황이고 지금 조정받는 거는 삼성전자도 조정받는데 이 종목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종목들을 완전히 저가인 뭐 10,000원이나 12,000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셨으면은 사실 그냥 뭐 핸드폰, 컴퓨터 HDD 덮고 내년에 확인하시면 더 좋을 텐데 매수하신 타이밍이 조금 아쉬운 구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지난 2018년도에 장 좋을 때 그때 만들었던 금액이 대충 2만 원 초반이거든요. 2만 원 전후라고 생각하시면은 여기가 제일 어떻게 보면 전쟁터예요. 여기가 몇 년 전에 물린 사람들이 빠져나오려고 하죠. 거기다가 정고점 돌파하니까 야 간다 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들어갔다가 실망해서 손절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제일 힘든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딱 거기 들어가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은 일단 너무 장기보다는 단타나 스윙 정도로 수익률 중반에 좀 나왔었잖아요. 2만 원 이하에 사셔가지고 2만 5천 원 수익 났으면 거의 뭐 한 20% 이상 수익이 났던 구간이 있었는데 그런 정도 구간이 나왔으면 팔아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에서 20% 수익이 났다 그러면은 적당히 팔면서 또 눌리면서 하고 올라가면 팔고 반복하는 그런 구간이에요. 지금은 묻어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전략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현재 구간은 뭐 약수익이죠. 근데 조금 더 넘어가서 두 자릿수 이상 수익이 났다. 한 10% 이상 수익이 났으면은 일단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비중을 줄이세요. 뭐 다 팔지 마시고 한 10%만 남기시고 30% 수익 실현 챙기시고 언제 또 사냐? 이럴 때 사는 거예요. 지금 같을 때. 지금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확 빠졌다가 살짝 반등 나오죠. 이럴 때 좀 더 담아가지고 다음번도 수익 챙기고 이거는 그래서 반복해서 챙기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결론을 드리자면 챙기면서 가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은 당연히 질문하신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당연히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정고점 돌파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테크윈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또 전화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연결되셨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BL 바이오. 네, ABL 바이오시고요. 예, 매수가는 네, 27,000원. 27,000원이요. 예, 20%입니다. 네, 20% 지금 확인해 보니까 살짝 많이 빠져 있네요. 좀 네. 걱정이 크실 것 같으신데요. 네. 자, 이 종목 우리 적풍 전문가님 잘 봐주십니다.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네.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이게 작년에 샀는데, 작년에. 네. 3만 원 조금 넘어서 사가지고, 네네. 제가 한 2% 정도를 물타기 했습니다. 3% 정도를. 아,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돼가 있는데 지금 이 선에서 21,700원, 22,000원 사이에서 몇 개월 이렇게 가만히 있거든. 지금 조금 그죠. 올라갔다가 네네. 또 조금 내려갔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미국 FDA 그게 또 임상 그또 실험도 신청해놨고 그래 저- 모멘텀 좋은 여러 가지가 내용이- 많더라고. 네, 좋은 내용이 많기는 해요. 네. 좋은 내용이 많긴 한데 네. 지금 이 종목이 빠졌던 시기를 잘 보시면은 네. 1월에서 3월이잖아요. 지금 1월에서 2월 요 사이에 갑자기 많이 빠졌어요. 두 달 사이에.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죠? 3월 들어서 좀 살아나고 있고. 네. 근데 요 시기 1월에서 2월은 사실 웬만한 종목이면 다 빠졌어요.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현대차 뭐 다 빠진 시기였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이라고 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바이오라는 업종이 원래 이제 연초에 좀 주목을 많이 받는 시기긴 해요, 원래. 근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이미 한번 열풍이 한번 불었기 때문에 조금 식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제약주들 중에서 올라가는 걸 좀 보면은 아직도 뭐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얘기가 나오는 것들만 간간히 움직이고 있고 대부분의 바이오 제약주는 사실 지금은 좀 비인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얼마 전에 상장했던 SK 바이오사이언스 보셨죠? 그것도 네. 막 계속 내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네, 좋은 맞습니다. 기업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절망적으로 보실 거는 아닌 게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쏟아지게 되면은 언젠가는 바닥이 나오고 바닥이 나오면 주가는 또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이 3월 들어가지고 다행히 바닥을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 다행히. 요 시기에 이제 나왔던 게 말씀하신 임상 얘기도 나오고 좀 하니까 더 쏟아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종목이 저는 뭐 어차피 실적으로 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이 종목은. 네. 그래서 이제 테마 이슈나 또 분위기가 좀 좋아야 되는 그런 종목인데
근래에 누가 사고 있나 이렇게 쭉 보니까 개인들은 좀 많이 사고 기관 외국인들은 잘 안 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냐면 보통 외국인 기관들은 바닥에서 호재가 있으면은 뭐 차트가 아무리 깨졌어도 막 사요 그냥. 근데 지금 기관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물려 계신 분들이 물타기를 막 하고 있는 걸로 봐요. 바닥이라고 보이니까. 예.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주가 반등이 빨리 나오진 않습니다. 빨리 나오진 않고요. 좀 올라갔다가도 밀리고 그래요. 그럼 지금은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네. 추가 매수 여기 지금 이 선에서 추가 매수는 어떻겠습니까? 추가 매수를 저는 해도 된다고는 보는데 저는 네. 바닥을 좀 확인하고 사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이게 길어질 수도 있어요. 더 안 빠지더라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걸 생각하잖아요. 단가를 낮췄는데 주가가 빨리 안 올라가면은 그것도 네. 나한테는 또 손해의 일종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추가 매수를 생각하신다면 네. 지금보다 좀 비쌀 수는 있지만 25,000원을 넘어가는 걸 확인하고 사신다면 단가는 물론 많이 안 떨어지겠지만 최대한 덜 기다리고 본전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럼 이게 네. 지금 이 주가 다음 달에 저 아마케 거기도 참석을 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조금 이 주가가 조금 안 움직이겠습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만 보더라도 학회가 이미 1월 달부터 몇 개가 있었어요. 몇 개 뭐 치매 학회 같은 것도 3월 달에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관련주가 하나도 안 움직였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뭐 정치인한테 가 있고 다음 달에 저거 선거한다 그러니까 또 뭐 테슬라 한다니까 뭐 그런 거 가 있고 정신이 다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열풍이 좀 식은 상태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은.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더 무너지진 예.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좀 걸린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가져가도 됐다는 그 말씀이죠. 이제부터 추가 매수 수매는 하지 말고. 네, 추가 매수도 좀 올라가는 거 보고 사야지 좀 들 움직이는 거 기다릴 보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적어도 24,000원, 25,000원 뭐 고점까지 올라오는 거를 확인하고 사시면은 저는 추가 매수 괜찮다 보고요. 지금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조금 더 그렇구나. 장투하셔야 돼요. 좋은 결과 아, 보시려면은. 네, 알겠습니다. 네, 해서 좀 힘드시겠지만 다른 종목으로 수익 잘 내시면서 요건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매매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문자창 바로 열어볼게요. 자,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 53,000원에 30% 이 종목 하나랑요. 다음 종목은 포스코 강판 28,600원에 40% 종목 도와드릴게요. 자, 일진 머티리얼즈 이 종목은 박지수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세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동박을 생산하는 기업이죠. 사실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박 같은 경우는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박을 만들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업에 굉장히 좀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호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일진 머티리얼즈는 지금 동박을 삼성 SDI에 납품을 하고 있죠. 삼성 SDI는 다른 완성형 배터리 기업들과 달리 폭스바겐, 이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또 한 번 더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반도체에 들어가는 초극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어서 사업 내용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매수가 자체가 지금 수익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한 30% 되나요? 네, 그래서 조금 이게 좀 지루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냥 좀 어느 정도 일부 수익 실현하셔서 다른 포트를 운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워낙에 사업 내용이 좋기 때문에 나머지 비중 정도는 좀 길게 끌고 가셔도 좀 충분히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합니다. 자, 다음 종목은 포스코 강판입니다. 이 종목은 적풍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포스코 강판 매수하신 가격이 28,000원대면은 잘 사신 거예요. 흔히 보통 얘기하는 눌림목이라고 하는 구간에서 편입을 하신 건데 지금 자리는 어찌 보면 바닥은 아니죠. 그러니까 단기 바닥인데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막 저런 바닥은 아니에요. 잠깐 눌렸다가 시세 내면은 챙기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같은 경우도 10%씩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지금 다 좋습니다. 모기업인 포스코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냥 포스코자만 들어가면 다 상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스코 강판도 좀 동반 상승한 부분이 있고
이미 지난 2월 달에 과열 구간 한번 만들어졌고 약간 식었다가 다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지금 구간은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날 3월 4일 날 만들었던 저 상한가까지 갔다가 실패했던 요날 저기서 지금 칼을 갈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신단 말이죠. 여기가 흔히 말하는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려면은 이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래량도 더 나와야 돼요. 이번에 목요일 날 나온 거래량으로 돌파하기는 이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사셨고 지금 구간에 3만 원 구간에서 대략 한 3만 2천 원 요 정도 사이 구간에서 그냥 분할 매도 하시면서 일단 수익 챙기시고 다음번에 또 매수하신 금액까지 떨어졌다 들어가서 또 챙기시고 하시면은 5에서 10%씩 여러 번 챙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거는 장기 전략을 들이지 않는 거는 포스코 그룹주도 이번에 시장이 안 좋을 때 혼자만 좋았잖아요. 그럼 증시가 살아나면 이런 종목들도 역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걸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단타로만 중간중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는 알찬 강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적풍입니다. 오늘도 강의 시간 짧게 갖고 여러분께 중요한 내용들만 쏙쏙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월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뭐 중반만 지나면 또 이제 4월이 되는데 항상 월말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남은 3월 안에 내가 어떻게 수익을 뽑아낼까라는 생각도 하셔야겠지만 그것보다도 이미 다 반영된 재료들보다는 4월 달에 있을 것들을 미리 준비하면 굉장히 편하게 수익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서도 항상 일정 얘기를 많이 드려요. 정해진 일정은 반드시 온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절 얘기를 했을 때 여름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여름 수혜주는 봄수를 사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 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한여름이 곧 올 텐데 한여름에 여러분들이 한파 관련주를 준비하신다면은 저는 분명히 수익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항상 시장이 어렵거나 지금 시장이 좋은 시장은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처럼 3천선 막 위태위태하고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는 확실한 재료가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4월 달에 있을 일정 중에서 가장 좀 클만한 내용들만 몇 가지 정리를 좀 해왔는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게 실적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업들의 실적이 언제부터 나오냐면 4월 첫 번째 주부터 이제 대기업들 잠정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다음 본 실적은 한 뭐 5월부터 많이 나올 거예요. 4월은 이제 4월 말쯤에 대기업들 본 실적 나오고 중소기업들은 보통 5월부터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시간은 보시면 돼요. 그래서 4월 첫째 주부터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온 기업들, 그리고 어닝 쇼크, 생각보다 실적이 못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을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갑자기 뉴스 틀었는데 뉴스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것 때문에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건 이미 증권사에서 나온 거예요. 증권사에서 실적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 기업과 못 나올 것 같은 기업이 벌써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FNF, 뭐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런 기업들은 이번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전망이 벌써부터 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언제 봤냐면 일주일 전에 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이 좋을 걸 보고서 아, 나 저거 사야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벌써 사고 있고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막상 실적이 나오는 4월 말 5월 초가 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다가 호재 딱 나오는 순간 빠지겠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뭔가 매매를 하실 때 나는 분명히 좋은 얘기를 보고서 뉴스 보자마자 빛과 같은 속도로 정말 빠르게 샀는데 수익이 안 나는 이유가 이미 공개되어 있는 재료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에 적혀 있는 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보다는 아래에 있는 어닝 쇼크 예상 종목을 좀 보고 싶어요. 어닝 쇼크라는 건 뭐냐면 실적이 그냥 단순히 막 굉장한 적자가 나가지고 멀쩡한 기업이 막 무너지는 것도 얘기를 하지만 이 서프라이즈와 쇼크의 기준은 뭐냐면 예상치 대비예요. 예상치 대비.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으면 아무리 실적이 흑자가 잘 나와도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시장에서는 쇼크를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완전 기대가 없는 상태에서는 조금만 잘 나와도 놀라는 거죠. 예상 못했는데 이거 뭐야? 되게 잘 나왔네? 그러면 주가가 폭등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닝 쇼크 예상 종목이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와 현대차 여기까지 보면 느낌이 오는 게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6위까지 있는 종목들이 이번에 어닝 쇼크가 나올 수도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잘 나와도 우리의 높아진 이 눈높이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최근에 이 5대 기업이 아시다시피 다 하락 중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은 이미 반영되어 있는 악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실적 얘기를 좀 한번 해볼 텐데 이게 과거에 나왔던 실적에 따른 주가 움직임들을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삼성전자가. 자, 보시면 이번에 4분기 연간 실적이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예상치를 하회했대요.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빠지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리고 지난 3분기 2020년도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때가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우리가 한번 정말 개고생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실적이 나왔는데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대요. 선방을 했어요. 근데 2분기는 위험할 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못 사요, 거기서. 아, 지금 잘 나왔는데 다음은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좋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못 샀어요. 제가 방송에서 이때 많이 얘기했었죠, 사라고. 그리고 나서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서프라이즈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신이 너무 심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3분기까지 되니까 3번 정도 잘 나오는 걸 보니까 아, 이제 사야 되는구나라고 해서 그때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4분기도 잘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기대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1월 달에 나왔던 실적 지금 시간이 3개월 정도 흘렀지만 아직도 이거에 대한 기대치는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이 벌써부터 안 좋을 거다라는 소문이 들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고 이번 실적에 나오는 결과는 어닝 서프라이즈하고 나오는 기업을 준비하는 것보다도 어닝 쇼크라고 나오는 기업들을 준비했다가 바닥을 사는 게 저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라는 것도 너무 나쁜 실적이 나오더라도 주가에 악재 반영되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이외에 또 봐야 되는 이벤트들이 많아요. 정말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좀 보게 되면은 선거도 우리가 빠질 수 없죠. 물론 저는 이제 선거하는 달에 또 이제 매매 열심히 하겠지만 이때 이제 보궐선거 정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항상 경제를 우리가 많이 분석하지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정치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4월 달에 정말 큰 이벤트 중에 하나이고 글로벌 일정으로 보게 되면은 4월 22일 날 있을 세계 기후 정상회의 역시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있어서 출범한 이후로 전 세계를 아우르는 첫 번째 행사거든요. 여기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화상회의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드렸던 종목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이든스탁 MTN 방송에서 에이티너 인베스트를 드렸을 때 뭐 때문에 드렸었냐면은 실적 때문에 드렸어요. 그때 실적이 되게 좋을 거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거래 너무 하고 있으니까 좋을 거다. 그래서 그 당시에 드렸을 때 그때는 주가는 바로 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많이 올라와서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왔죠. 그것처럼 실적이 좋을 것 같은데 주가가 바닥이면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적이 좋을 거라고 하는데 주가가 이미 저만큼 가 있다면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실적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 바닥이다? 좋은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디젠스는 제가 요 수익맛을 플러스에서 드렸기 때문에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거 왜 드렸었냐? 이 정책주는 올해 선거 하나 있죠. 다음 달에 이제 보궐선거 있죠. 내년에 뭐 있습니까? 대선이 있죠. 또 몇 달 지나서 바로 지방선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올해하고 내년에 큰 선거를 3번이나 치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나 정책주들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를 보시면은 뭐 증시가 어렵더라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드렸던 내용으로 디젠스가 60% 정도 올라갔었죠. 이것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내용들은 항상 한 달 정도 먼저 드리기 때문에 선취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파세코 아까도 봤지만 여름은 오니까 여름 수혜주를 사면 수익이 난다라는 정말 간단한 논리로 저는 접근을 했던 거죠. 결국에 이것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할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은 어려운 시장을 극복하는 데 도움 많이 되실 거고, 아까 삼성전자 같은 것들 분명히 실적 좀 안 좋을 거다 얘기 나오면은 증시도 약간 휘청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게 단기적인 바닥이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좀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나 그런 것과는 무관한 종목들도 필요하다고 봐서 정책주들을 좀 저는 많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뭐 대선 전에 항상 정책주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요즘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인물 관련주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조만간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인물 관련주보다는 누가 될지도 모르고 그것보다는 공통의 공약을 아우르는, 이 사람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공약이고 저 사람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공약 관련주를 저는 공략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누가 돼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의 공약은 보통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사회적인 현안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부동산 얘기, 요즘 끊임없이 나오죠. 부동산 정책, 규제, 여기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나올 거예요. 모든 후보가 아마 1순위 공약으로 가져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은 지금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이외에도 이번에 보였겠지만 한반도 평화, 그리고 일자리와 고령화는 그냥 단골 손님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서 준비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4월에 다가올 이슈가 있는데 주가는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들을 준비를 해서 잠시 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이번에 잘 잡아 놓으셔가지고 내년 선거 전에 한번 큰 수익 노려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방송 끝나고 바로 공개 방송 찾아오시면 되고요. 공개 방송은 지금 온라인 검색창에다가 수익만세 검색하시면 들어올 수 있는 사이트가 있죠. 수익만세 사이트 들어오셔서 거기서 제 얼굴 클릭하셔서 깜빡거리는 배너 클릭하시면 방송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 방송 들어오셔서 거기에서 제가 준비한 바로 이 종목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체크하시면은 4월달 준비 저는 이걸로 딱 끝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잠시 후에 진행될 테니까 공개 방송에서 저는 여러분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만세 4글자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창이 나옵니다. 홈페이지 창으로 적풍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해 주시고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잠시 후 3시 다음 주 당장 상승할 수 있는 종목과 전략 챙겨주신다고 하십니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찬 내용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